안녕하세요. 박정문 원장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재수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높고 어색한 쌍꺼풀, 우리 소세지 눈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눈 재수술에 대한 문의가 훨씬 많아진 느낌입니다. 눈 쌍꺼풀 수술이야 원래 이제 많긴 했는데, 특히 더 이제 문의가 많아진 느낌인데, 눈 재수술을 하는 원인은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개인의 불만족 때문에 이제 수술하는 경우, 또는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수술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부작용에 의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눈에 띄고 어색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너무 높고 어색한 쌍꺼풀, 소세지 눈인데, 소세지 눈이라고 하면 의학용어는 아니지만 일단 쌍꺼풀이 많이 높고, 그 쌍꺼풀 아래 살이 통통하게 부어 보이고, 그래서 수술한 지 얼마 안 돼 보이고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그런 눈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눈을 이제 교정을 할 때 이제 다른 수술에 비해서 특히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획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그 이유가 이 피부가 여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나 이제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거는 정말로 세심하게 관찰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여유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세지 눈으로 보이는 원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아예 쌍꺼풀을 높게 잡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매몰법으로 수술하든 절개법으로 수술하든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환자분들이 절개법으로 수술하면 어색하고, 매몰법은 자연스럽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든 어쨌든 높게 잡았다면 굉장히 소세지 눈처럼 어색하고 부어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안검하수가 심하게 있는 경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검하수가 심하게 있는데 쌍꺼풀을 높게 잡았다. 이건 무조건 높고 어색한 라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안검하수 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매몰법으로 수술했든 절개법으로 수술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높은 쌍꺼풀을 무조건 낮춰야죠. 이때에 우리가 피부 여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방법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높은 쌍꺼풀을 낮추면서 안검하수가 있다면 눈뜬 힘을 좋게 하는 눈매 교정 수술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교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쌍꺼풀을 낮추고 안검하수 교정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재수술의 시기도 매우 중요한데요. 재수술은 가능하면 6개월 뒤에 수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저희가 염증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비대칭이나 이런 것들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도저히 좀 힘들거나 이런 다른 특별한 경우는 더 일찍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6개월 뒤에 하는 게 결과는 가장 좋습니다. 사실 눈 재수술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술이 무조건 이제 잘 돼야겠죠.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테크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계획을 잘 세우고 진단을 하고 이런 거 중요하고요. 눈 재수술일 때는 더더군다나 그런 사항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계획을 잘 세우고 디자인하고 한다면 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눈 재수술, 이 중에서도 특히 높고 어색한 그런 쌍꺼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